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자, 당신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팀에 정말 실력 좋은 에이스가 한 명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이상하게 회의 때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좀 무시한다거나 당신 지시에 미묘하게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팀원 어떻게 갈까요?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이런 유능하지만 무례한 팀원 때문에 소갈이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딜레마 속에서 리더인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진영 대표의 블로그 글인데요. 내 정신 건강을 위한 팀장 리더십, 무례하고 불손한 팀원마저 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안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핵심은 단순히 참아라거나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런 일반적인 조언을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그런 식의 조언은 사실 좀 막막하죠. 그렇죠. 이 글은 팀원의 무례한 행동을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일종의 인식의 전환인 셈인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심리적인 근거는 뭔지, 또 이게 현실에서 작동할 때 혹시 한계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심지어 다른 경영 전략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도 한번 다각도로 살펴볼 거예요. 단순히 글 하나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아이디어를 당신의 리더십 도구 상자에 넣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팀원이 좀 무례하게 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렇죠. 내 리더십에 도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바로 그거예요. 순식간에 감정이 확 상하고 방어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생각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결핍된 사랑을 얻기 위한 서툰 인정투쟁으로 한번 해석해보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심리학자 에리기 프롬의 통찰이 녹아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보다는 예를 들면 성적이나 착한 행동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조건부 사랑의 경험이요? 네, 맞습니다. 프롬이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말했던 조건에 의존하는 미성숙한 사랑의 경험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거죠. 그게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내면의 깊은 불안정성을 외부의 칭찬이나 성과, 즉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인정 강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밖에서 확인받으려는 거죠. 즉,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이라는 리더를 향한 어떤 계산된 공격이라기보다는 그 내면의 깊은 결핍과 불안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미숙한 방어 기제이자 일종의 구조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흥미롭네요. 행동의 원인을 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 내부의 오래된 상처에서 찾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바로 좀 상식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인정이 고프다면 오히려 더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행동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정반대로 건방지고 삐딱한 태도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롭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행동이야말로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자료는 그 이유를 팀원이 리더를 두 가지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인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 같은 권위자. 네네. 동시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평가자라는 이중적인 시선인 거죠. 인정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뭔가 애증의 존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런 모순적인 인식 속에서 그들의 불손한 태도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발버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권위에 쉽게 굴복할 만큼 나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걸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거죠. 인정을 구걸하는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저항이죠. 인정해달라고 속으로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내 인정 따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셈이네요. 결국 자기 결핍을 채우는 게 최우선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여유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와, 이렇게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전략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팀원의 행동 원인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면의 결핍에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리더의 마음속에서 분노나 상처 대신 인간적인 연민, 즉 측은지심이 싹 틀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측은지심이라 솔직히 말해서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주거나 리더가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친구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 라면서 문제를 그냥 방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는 측은지심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동조가 아니라 리더인 당신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방패에 가깝습니다. 심리적 방패요? 네, 그들의 행동을 나를 향한 인격적 모독이 아니라 미성숙한 어른의 안쓰러운 발버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순간 그 행동이 내 감정에 미치는 파괴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게 이론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팀원을 보면서 아, 저 친구의 내면에는 결핍이 있구나,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거의 성인군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 순간에 분노 대신 연민을 느끼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의 해석을 바꾸는 훈련이죠. 예를 들어 팀원이 당신의 말을 딱 끊고 반박할 때 저 녀석이 또 나를 무시하네? 라는 자동적 사고가 떠오르잖아요. 네, 바로 튀어나오죠. 그 순간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친구는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의 경로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한 매우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렇군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이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측은지심 전략이 제 마음을 지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다른 팀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리더가 특정 팀원의 무례함을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팀의 사기나 규율을 해칠 위험은 없을까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죠? 이 부분이 이 전략을 실전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진영 대표의 글을 넘어서 다른 경영학적 관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 곳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행동 지침과 단호한 피드백을 강조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면의 측은지심과 외부의 단호한 행동은 양립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내면의 이해와 외부의 행동을 분리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측은지심은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이지 그 팀원의 행동을 용납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팀장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팀의 핵심 개발자가 회의 때마다 다른 기획팀 동료의 의견을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면박을 주는 일이 잦았어요. 아, 그런 경우 많죠. 팀장님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 관점을 적용한 후에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개발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A씨가 우리 프로젝트의 기술적 중심을 잡아줘서 늘 든든합니다. 아마 회의 때도 답답한 마음에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표현은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협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비판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이러이러한 기술적 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그의 기여를 먼저 인정해주고 행동의 의도,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추측해서 공감해 준 뒤에 마지막으로 수정해야 할 행동을 명확하게 짚어줬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한 단호한 피드백이군요. 네, 내 마음속에선 그의 불안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않고 차분하게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비난이 아닌 교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처럼 내면의 이해는 외부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접근법을 꾸준히 유지했을 때 그 팀원은 과연 바뀔까요? 사실 많은 리더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을 거의 진리처럼 여기잖아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들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점이 아주 현실적이죠.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를 하는 순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또다시 상처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전략의 1차 목표는 어디까지나 팀원 변화가 아니라 리더의 마음 평화군요. 바로 그거죠. 일단 내 마음부터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리더가 이런 기대를 버린 채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꾸준히 대할 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의외의 결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팀원은 평생을 조건부 인정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의 삐딱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수용해준다고 느끼는 거죠. 성과를 내야만 혹은 특정 태도를 보여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수용을 리더를 통해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예상치 못한 효과네요. 네, 리더의 그런 포용적인 태도에 감동하거나 혹은 안정감을 느껴서 스스로 행동을 긍정적으로 수정하는 뜻밖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너스 같은 의외의 결과일 뿐이죠. 설령 팀원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가짐의 변화는 리더인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겁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팀원 한 명에게 휘둘리지 않고 팀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례한 팀원을 대하는 리더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은 그들의 행동을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결핍에서 비롯된 서툰 인정투쟁으로 재해석하고 측은지심이라는 심리적 방패로 당신의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내면의 이해가 외부적으로는 단호하고 명확한 피드백과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리더십 도구가 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소극적 방어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나 자신과 팀 모두를 보호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리더와 팀원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만약 이 보이지 않는 결핍을 이해하되 행동의 경계는 명확히 하는 이 렌즈를 당신의 상사나 동료 혹은 까다로운 고객, 심지어 스트레스로 인해 날카로워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